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권민철의 훅 뉴스입니다. 기자가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 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풍성했던 한 주인데 사건이 풍성한 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훅 뉴스에서 들여다봐야 할 뉴스도 그만큼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정하셨습니까? 오늘 소리부터 들려드릴까요? 예. 이게 무슨 소리죠? 네, 고양이 울음소리죠. 고양이 울음소리? 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을 다루려고 하시는지 알겠네요. 네, 아파트 위에서 날아온 벽돌을 맞아 숨진 용인 캣맘 사망사건 관련 이야기 오늘 준비했습니다. 용인 캣맘 사망사건. 오늘이 사건 발생 열흘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범인이 도대체 왜 안 잡히는 거죠?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건 장소가 18층짜리 아파트라서 예. 범행 시간대에 벽돌 투척 가능한 집에 머물러 있던 사람만 20여 명이나 됩니다. 경찰은 아주 조심스럽다 이런 반응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누구한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겠다.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경찰은 열흘간 탐문도 하고 행적도 조사하고 집안에 동일한 벽돌 흔적 등도 살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열흘 동안 밝혀낸 건 뭡니까? 밝혀낸 건? 네, 일단 벽돌이 자연 낙하하지 않고 누군가 던졌을 거라는 점을 밝혀냈고요. 그냥 떨어뜨린 거 아니라 힘줘서 던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하 궤적 또 떨어진 지적 등을 근거로 이 아파트 5, 6호 두 라인에서 던졌을 거라는 점. 예. 또 안방 베란다에서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안방이란 부분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실도 아니고 안방이란 장소는 외부인, 손님이라든지 혹은 누가 배달을 와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용인 서부경찰서 최관식 형사과장 설명 들어보시죠. 예. 아니 제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가수에 오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안방 베란다 속에다 던졌을 것이다. 거짓말 탐지기는 오늘부터 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건데 20여 명 모두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예. 이외에도 그제 진행을 했죠. 이 3차원 모의 실험 결과 벽돌 투척 예상 지점이 나오면은 그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직은 압수수색은 못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아직 안 했죠. 처음에는 이 피해자가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다가 변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캣맘이라는 게 이유가 아닐까. 길고양이 때문에 살해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가능성을 높다고 봤었어요. 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 길고양이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마찰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관할 경찰 지구대 관계자 설명입니다. 예. 그쪽에 이제 주민들 간에 그런 고양이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혹시 그 112 전화 같은 게 오지 않냐는 거죠? 저희 근무할 때 그런 거 없었는데. 경위님은 거기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좀 됐는데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처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캣맘 활동으로 인해서 갈등이 전혀 없던 아파트에서 갑자기 사람을 캣맘 활동 때문에 살해하기란 거는 그럴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네요. 네, 다른 원한 관계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찰도 이 사건을 길고양이와만 연결지어 수사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시 형사과장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원한이라든지 또 우발적으로 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벽돌을 하단까지 가서 버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 던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 점을 지금 분명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길고양이와 관련된 범행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길고양이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 사건 사고가 과거에도 많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길고양이 학대 사건들 많았어요. 네, 가령 독극물을 탄 먹이를 주거나 아파트 지하에 가둬서 굶겨 죽이거나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나뭇가지로 찔러 죽인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출연했던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박선미 대표 이야기 간추려 봤습니다. 이제 길고양이를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처형하듯이 목을 매달고 얼굴을 불에 태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산채로 배를 갈라서 새끼랑 다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길고양이를요. 그런 끔찍한 경우도 있고.
저도 들으면서 아주 소름이 끼쳤을 정도로 끔찍한 사례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있고 캣맘, 그러니까 길고양이 돌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폭력도 비일비재하다면서요. 네, 그분들이 먹이를 준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그런 갈등은 이미 일상화됐습니다. 이런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를 약자에 대한 혐오 범죄로 보는 전문가들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약자이니까 무작정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은 현장의 캣맘들이 느끼는 바이기도 하고요. 서울에서 활동 중인 캣맘 김부경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 막 억눌리고 뭐 이런 것들을 약자를 해야 하면서 충족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잘 보이고 반항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인 동물들을 죽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사건 또한 이런 범죄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기현상도 생기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고 원인을 엉뚱하게 피해자에게 돌리는 이른바 피해자 책임 전가라는 건데요. 피해자 책임 전가 현상. 네네. 고양이 보호협회 박세미 대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회원님들이 지금 그런 얘기도 들으셨대요. 어떤 이제 남성분이 와서 어제도 밥 주는데 뉴스 봤냐고, 죽기 싫으면 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모방범죄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못해서 이런 범죄를 당할 짓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왜 우리 사회에 이런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가 생겼을까요? 네, 길고양이는 특유의 울음소리 때문에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울음소리 때문에 심지어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울음소리는 주로 이 발전기 때 나오는데요. 예. 특이한 것은 고양이는 교미를 하지 않으면 발전기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 원장 설명 들어보시죠. 발전기 때 교배를 안 시켜주면은 계속 울어요. 계속 발정이 와요. 개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오거든요. 강아지 개는? 네. 근데 고양이는 계속 와요. 교배가 될 때까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실제 길고양이 개체 수가 어느 정도나 파악되고 있죠? 네, 애완고양이를 빼면은요. 예. 길고양이만 전국적으로 대략 100만 마리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추산일 거예요. 사실 고양이는 번식력이 아주 강하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발전기 상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이는 생후 6개월부터 번식이 가능한데 1년에 4번 정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4번. 한 번에 4마리씩 낳는다고 치면은 1년에 16마리씩은 낳는다는 얘기죠. 새끼가 다시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고요. 이 고양이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 때문에 싫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길고양이가 음식 쓰레기를 뒤지는 경우죠. 또 병원균 매개동물이라는 인식도 사람들 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도 생명체입니다. 이렇게 범죄의 대상, 뭐 무참히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도 줄이고 이 생명체에 대한 어떤 범죄도 줄일 수 있는 방법, 대안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무엇보다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중성화 수술, 이거를 TN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발전기 울음소리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7년 전부터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이 중성화 수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산발적으로 TNR 수술을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건데요. 동물병원 원장 설명 들어보시죠.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80% 이상 고양이를 중성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고양이를 방어를 해요. 못 넘어오게. 그러면은 그 고양이 개체수가 조절이 되는 거죠. 10마리 있는 데서 한 마리 데려오면 그건 TNR 사업이 아니거든요. 중성화 수술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가 무리해서 다수면 중성화 수술을 안 한 고양이들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영역동물이기 때문이죠. 예. 반대로 무리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 수가 많으면 그 나머지를 배제시키는 소외시키는 뭐 이런 습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TNR을 하려면은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 얘기군요. 예. 중성화 사업만으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캣맘 문제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그 캣맘의 활동이 따라서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길고양이 돌보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캣맘 활동을 일종의 자원봉사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캣맘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응원의 대상이고 격려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캣맘들도 길고양이 밥만 줘서는 곤란합니다. 이분들이 길고양이 그 중성화 수술 필요성을 깨닫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성화 수술한다고 해도 길고양이가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닌 이상 누군가는 돌봐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들의 활동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범인이 빨리 잡혀야겠습니다. 네, 조만간 잡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훅뉴스에서 용인 캣맘 사건 들여다봤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